예, 처음에는 일단은 사건과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은 일단은 확률 실험이라는 정의를 살펴보면, 이거는 어떤 실험을 무한히 반복 가능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두 개 이상이고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런 실험을 우리는 확률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이제 결과를 어떤 실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확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주사위 던지기와 동전 던지기, 이런 거 있겠죠.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동전을 무한히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결과가 두 개 이상이고, 앞면 뒷면, 그리고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동전을 던지기 전까지는 동전의 그 던지기 결과가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확률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 하는데,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 이건 집합이거든요. 이건 뭐 S,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에 첫 글자를 따서 S라고 노테이션을 쓰는데,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던진다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앞면 그리고 뒷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집합 기호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이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됐고, 또 사건도 있거든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위에 같은 표본 공간이 나올 텐데,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은, 앞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 헤드의 첫 글자를 따서 앞면입니다. T는 테일의 첫 글자에서 T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만족을 하겠죠. A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맞잖아요. A에 있는 원소가 모두 표본 공간 이 S라는 집합 안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부분 공간이 만족을 합니다.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총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 일단 이런 공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 기호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 집합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영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표본 공간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치우고, 그 다음에 사건의 연산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정의라고 할까요? 사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사건도 결국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집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건의 연산은 뭐죠? 이거 집합의 연산이죠.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집합의 연산이 모두 여기서 성립을 합니다. 일단 합사건 있고요. 곱사건, 뭐 이렇게 교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여사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합사건은 사건이 이제 A, B가 이걸 만족할 때, 이거는 이제 이 등호가 포함된 그거 형태죠. 부분 집합의 형태. 그러니까 사건 A, B가 있다는 뜻입니다. 표본 공간 S 안에. 그래서 합사건을 나타내면은 A 이 합집합 기호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한번 뜯어보면은 이 집합인데 이게 집합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얘네들을 모은 집합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원소 C가 A에 속해 있거나 B에 속해 있는 그런 C들을 표본공간 안에서 모아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표본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그런 C들을 표본공간에서 모아왔다. 그게 이제 합사건의 정의입니다. 근데 뭐 옛날에 배웠듯이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것도 알아두면은 조금 더 엄밀하게 쓸 수 있겠죠. 교사건은 똑같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or이 아니라 and로 바뀌죠. 여사건은 이제 표본공간에서 모아왔는데 그 원소가 A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를 여사건으로 모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 얘네 둘이 겹치는 원소가 없을 때, 그럴 때 A와 B는 disjoint event라고 해서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상호 배타적 뭐 이렇게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의입니다. 그 사건 A와 사건 B의 교사건을 했을 때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사건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과 확률이 이제 배워야겠죠. 확률은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뭐를 확률로 부를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률의 공리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확률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확률 함수 p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0.5. 이 p가 확률 함수. 근데 이거는 깊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건에서 그 0과 1 사이 실수를 내뱉는 함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의역을 받는 게 사건을 받죠. 사건을 받아서 0과 1 사이 실수를 튀어내줍니다.
우리가 0과 1 사이 실수가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건 잘 알죠. 확률값이 0과 1 사이 실수에 있어야 되니까. 정의역을 사건으로 받는다. 사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정의가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합,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 형태로 반드시 이 정의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필요 없고, 확률의 공리 1번은 일단은 이 어떤 표본공간 S와 사건 이벤트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지금 정의할 필요가 없겠고, 사건의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for any 이런 표본간의 부분 집합인 사건 2에 대해서 항상 사건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본공간의 확률은 1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0과 1 사이 실수를 내뱉어 주는데, 표본공간이 어쨌든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잖아요. 표본공간이 제일 뭔가 포괄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인 1을 부여받습니다.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긴 한데, 3번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한번 천천히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사건이 이제 있는데,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디스조인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반 사건이죠.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를 합집합, 첫 번째부터 이제 무한까지 이제 합집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확률은 이제 각각의 그런 디스조인트 이벤트의 확률들의 합과 같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유용한 공리이고 뭐 증명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좋고, 왜 이래, 뭔가 이게 네모로 그려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E1, E2 이게 디스조인트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죠. 얘네들을 만약에 합집합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뭐 그거에 대한 확률은 이 각각의 확률 더하기 얘네 확률 더하기 얘네 확률 더하기 얘 확률 더하기 이거랑 같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뭐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의 합집합을 해도 이 뭔가 표본 공간에서 나타내는 그 어떤 범위가 똑같겠죠. 얘네 합집합 하면 E1, E2, E3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나, 아니면 얘 확률, 얘 더하기 얘 확률, 얘 확률 더하나, 뭔가 범위가 또 얘네 세 개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디스조인트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만 이제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 디스조인트 이벤트라는 거를 또 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측도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 확률의 공리들이 있는데, 이 확률의 공리는 사실 약속이기 때문에
증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약속을 이제 이렇게 해 두는 거죠. 수학에는 그런 약속이 많기 때문에. 확률의 연산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사건의 연산을 봤었죠. 근데 사건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을 결국에 사용을 하죠. 합사건, 뭐 교사건, 여사건, 우리가 그 학생 때, 그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쓰는데, 확률의 연산은 결국 우리가 확률은 결과값이 0과 1 사이의 실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확률의 연산을 봐주면 되는데, 일단 먼저 여사건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의 연산은 전부 다 그 이제 확률의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을 합니다. 공리 3번이 특히 제 생각에는 잘 쓰이는 것 같고요. 6건의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A에 여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해줍시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A의 6건의 확률은 1-PA.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PA 더하기가 아니고 A와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나오죠? 이건 이제 표본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A와 A의 여사건은 이제 공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는 서로 디스조인트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데, 그럼 디스조인트면 우리가 아까 생각나는 확률의 공리가 있죠. 이 3번. 그래서 양변에 이제 확률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리 3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리 2번에 의해서 이 우변에 있는 표본간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PA를 빼주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두 번째는 영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집합처럼 생긴 이 영사건의 확률이 0이 된다는 건데, 뭐 사실상 직관적으로 보면은 표본공간이 1열로 우리가 공리할 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위를 포괄하고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범위를 포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반대로 0부터 1 사이의 실수니까 얘가 가장 작은 값, 얘가 가장 큰 값,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일단 그렇게 떠올리면서 증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공집합과 이거의 합집합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우리 아까처럼 똑같이 확률의 공리 3번과 확률의 공리 2번을 이용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사건의 확률은 0이 됩니다. 결국에 이 공리 3번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표본공간과 그리고 이 영사건 간의 교사건은 공집합이죠.
3번은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확률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일단 먼저 공식부터 적어보면 우리가 이것도 아마 이거 다 고등학교 때 아마 한 거인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A 합집합 B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A-B 이 부분과 합집합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둘은 서로 지금 배반 사건인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A 합집합 B는 A-B와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공리 3번에 의해서 확률을 걸어보면은 얘네 둘이는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PA에서 A 교 B를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4번에 포함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들끼리의 확률인데 만약에 A가 B의 어떤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PA는 P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보면 이것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A가 지금 B에 포함되고 있는 상태인 거 맞죠? 그러면은 B의 확률은 B의 어떤 범위는 지금 A와 여기 한 군데, 그 다음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군데는 전부 다 배반 사건이고 그래서 B는 어떻게 사건을 나타낼 수 있냐? A와 B 빼기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둘의 합집합.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률을 걸어주면 그리고 확률의 공리 3분위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하기 덧셈 기호로 이제 쪼개지겠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식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확률의 공리 1번에 의해서 0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0.1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PA가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PA는 그 PB보다 작겠죠. 왜냐하면은 PA에 0.1을 더한 게 PB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확률의 공리 1번 때문에 이제 얘네는 PB가 이제 P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같을 때는 결국에 이 B 빼기 A의 확률이 0이 될 때가 이제 둘의 확률이 같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A와 B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씨.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확률의 공리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이 것과 같은데
이거의 일단 의미는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 B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옆에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이 식이 살짝 이해가 가죠. 이 식도 살짝 이해가 가고요. B가 일어났을 때 그런 조건에서 이제 A가 발생했다, 그런 확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표본공간이 있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A 교 B, 그러니까 이 분자 얘를 확률을 한번 구해보려면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 표본 공간 중에서 이제 얘네가 차지하는 그런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은 분모가 P, B입니다. B의 확률,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이 원 중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부분을 구하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아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예 버리고 세로 표본 공간을 이렇게 B로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은 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표본 공간 전체 여기 중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확률은 당연히 여기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확률보다 작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거나 이제 표본 공간 전체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조건부 확률은 얘네도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확률의 공리, 그 1, 2, 3번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되면 이렇게 다시 떼우는 거죠. 이제 이거를 B를 표본관으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었다면 조건부 확률은 이제 이 그림만 보면 된다, 이런 의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 다음에 둘이 배반 사건인 경우, 그러면은 애초에 이게 0이겠죠, 확률이. 왜냐면 우리가 이게 0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자가 0이니까 조건부 확률은 0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수식으로 보고 이 한글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겠죠. 일단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인데 둘의 그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일단 사건 B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 B만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떼어봤습니다. 떼어봤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이 표본공간, 새로 설정된 표본공간인 B, 이거 안에는 A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거죠. 빵인 거죠, 빵. 반대로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A가,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B가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럼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왜냐하면 사건 A가 사건 B를 모두 다 뭐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건 B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사건 A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 실험은 지금 하나만 이렇게 결과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 던지기를 했는데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B가 2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B는 A의 포함 관계로 있겠죠. 만약에 주사위 한 번에 던져서 2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확률 실험의 결과는 하나지만 사건은 몇 개가 발생했죠? 2개 다 발생했죠. 그리고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얼마입니까? 2가 나오면 무조건 짝수의 눈이 발생을 하죠. 사건이 발생을 하죠. 만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이 됩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독립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또 똑같이 A와 B가 있고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뭔가 독립적으로 아예 그냥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사건 A가 발생하냐 사건 B가 발생하냐. 사실 방금처럼 봤을 때 이 방금 주사위 예시 있잖아요. B가 뭐더라? 2가 나오는 사건이고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얘네들은 독립일까요? 사실상 독립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독립사건의 정의는 어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무관하게 일어날 때 어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무관할 때 이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워딩 그대로 한번 우리가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좌변은 지금 B가 발생을 한 거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우변은 B가 발생하든 뭔가 발생한 건 아니죠. 일단 발생 안 하지도 않았지만 발생한 것도 아니죠. 그냥 A의 확률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건 B가 발생하든 안 하든 이 A가 발생할 확률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독립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종속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고 독립사건에 그러면 이 판정법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 충분 조건. 근데 또 필요 충분 조건은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들고 와 봅시다. 그럼 이 좌변은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참 정의를 잘 외워두면은 그 뒤가 쉬운 게 보통 정의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정의를 잘 외워두면 쉽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결국에 이게 만족을 하면은 얘가 만족을 하면은 결국에 얘가 만족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족을 하면 근데 정의에 의해서 독립사건이 되는 거고 A와 B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독립인지 판정을 할 때 이거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뭐 나중에 되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판정을 하시고 총 확률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총 확률의 법칙과 베이지 정리를 배워볼 건데 먼저 총 확률의 법칙부터 배워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표본공간이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요. 여기가 B1 사건이죠. B2, B3 뭐 이렇게 해서 BN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B1, B2가 일단 이게 서로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일반화해서 근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B1부터 BN까지에 대해서 모두 다 상호 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써줍시다. For any I 얘네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쓰고 얘네들은 이제 B1부터 BN까지 전부 다 상호 배반이라는 뜻이고 얘네를 다 합치면은 여기도 얘네들이 이렇게 막 꽉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이 전체 표본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B1, B2 얘네들을 전부 다 합집합하다 보면은 표본관이 나온다. 얘를 전체 포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영어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exhaustive. 이게 아마 한글로 기진맥진한 뭐 소진 다 소진시킨다 약간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다 소진시킨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어서 이 표본관을 전부 다 이 얘네들을 다 소진시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고요. 얘는 mutually exclusiv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사건 PA는 우리가 이 위에 A가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만약에 A가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보면은 A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디스조인트고요. 이게 A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걸어보면은 서로 디스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 분자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구하려면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해보면은 만약에 A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럼 B1, B2, B3 뭐 이렇게 쭉 해서 BN까지 해서 시그마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의 이 조건부 확률 곱하기
이 BI의 확률을 곱한 거를 모든 항에 대해서 시그마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총확률의 법칙이고, 이 조건이 성립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고,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서 한번 베이지 정리를 가봅시다. 베이지 정리는 이거의 확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게 베이지 정리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책을 보면 사전 확률이니 사후 확률이니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면은 식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는 지금 A가 조건이에요. A가 발생했을 때 어떤 BK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인데, 여기 분자를 보면은 얘네들이가 서로 바뀌어 있죠, 자리가. 그래서 저는 뭔가 외울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확률을 안다 싶은데 이런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확률. 그러면은 베이지 정리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가 바뀐 확률을 구할 때는 베이지 정리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나중에 또 맞춰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결국 얘는 PA분의 PBK, 이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분자가 지금 총확률의 법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위에 나온 것처럼 얘가 나온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PA이고 얘는 PBK 교집합 A인 겁니다. 교사권 A.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보면은 지금 어디 있지? 뭐 이거 과정 이거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BK 교사권 A를.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이 식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코로나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아니라 한번 또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B4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A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A예요. 그러면은 A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B1의 확률이 궁금하다, 이게 궁금한 거죠. 이거는 결국에 지금 이 중에서 이게 표본관이라고 새로 설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이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분모 역할을 하는 PA를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PA를 이 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i가 1부터 4까지 밖에 없겠죠. 그렇게 구하고, 여기는 PB1, 결국에 B1과 A의 그 교사권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남자 여자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어보면 여기 남자 여자, 여기가 뭐 합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체 남자 중에서
합격률이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률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궁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냐 뭐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전체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구할 때 이제 베이지 정리가 필요를 한 거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둘의 차이를. 위에 거는 남자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밑에 거는 합격한 사람 중에서 남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합격은 남자도 했고 여자도 했으니까 이 둘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베이지 정리입니다.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합시다.